진상과 쟁점. 앞서 예심조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봉창은 1919년 3.1운동은 물론이고 독립운동에도 지극히 무관심한 청년이었다. 조선 독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상해에서 백정선을 만나고 나서부터였다. 이봉창이 천황 폭살 테러를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1930년 말 김구가 블라디보스토크 고려공산당으로부터 수류탄을 입수했고 이를 사용해서 불령행동을 감행하고자 병인 의용대 모 씨에게 결행을 종용했지만 독립운동에 실효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당한 임무를 물색하던 중에 우연히 이봉창을 발견하고 설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봉창은 백정선의 꼬임에 넘어가 막연히 일본 천황을 폭살하면 독립운동이 촉진될 것이라 관념하고 자행한 일이었다. 하지만 폭살 테러가 실패하고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쳤다. 다음에는 이봉창의 폭살 테러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해보자. 첫째, 1925년 이봉창의 도일과 1930년 도중을 둘러싼 논의이다. 1932년 10월 발표한 동경 작탄 사건의 진상이란 기사에서 김구는 이봉창이 일본인으로부터 횡포와 능욕을 당했고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복수, 혁명, 자유, 해방을 환상했으며 조국 광복을 도모하고자 큰 뜻을 품고 1925년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말했다. 1930년 12월 복수의 기회가 성숙했지만 단독으로는 힘이 미칠 수 없었고 그래서 임정과 독립지사들의 도움을 청하고자 상해로 건너왔다고 주장했다. 둘째, 이봉창은 왜 김구가 아닌 백정선이라 주장했는가 하는 점이다. 1932년 3월 11일 제8회 신문조서에서 백정선은 본명인가라고 묻는 판사의 질문에 이봉창은 나는 본명이라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김구라는 이름은 1932년 6월 27일 제9회 신문조서에서 처음 등장한다. 한편 한시주는 이봉창이 신문 과정에서 배우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지만 끝까지 김구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오직 백정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며 김구를 끌어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바꿔 말하면 한시준의 주장은 이봉창이 백정선이 김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구를 사건에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김구가 아닌 백정선이라 진술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이봉창이 백정선이 김구라는 사실을 알았는가 하는 점이다. 1932년 2월 13일 제7회 신문조서에서 이봉창은 경시청에서 폭탄 파편을 보여주자 상해에서 출발 전에 백정선이 엄청난 효력이 있다고 한 것이 형편없는 엉터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부하가 치밀어 백정선에 관한 것 등은 말하지 않으려 했던 결심을 번복하여 모든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상의 진술은 이봉창이 폭살 테러를 자행하고 경시청과 예심을 받을 당시까지도 백정선이 김구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김구는 왜 목숨을 걸고 폭살 테러를 감행하고자 떠나는 이봉창과 이별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정체를 감추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김구는 이봉창과의 빈번한 회합을 통해서 이봉창의 인간됨을 가늠했다. 그는 쾌락주의자였고 일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허황하고 방탕한 인물이었다. 더구나 하오리를 걸치고 게다를 신은 차림으로 임정을 방문할 만큼 몰지각했다. 1931년 12월 중순 김구는 거사 자금 300원을 건네면서 그의 반응을 관찰했고 제가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써버리더라도 돈을 찾으러 못 오실 터이지요. 제 일생에 이런 신임을 받은 것은 선생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라고 묘사했다. 그래서 김구는 거사 자금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한 것이다. 김구의 입장에서 이봉창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었고 그래서 김구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 따라서 이봉창은 한시준의 주장과는 달리 김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백정선이라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김구의 정체를 몰랐고 때문에 백정선이라 주장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이봉창의 천황 폭살 테러에 대한 또 다른 가설이다. 김구는 1932년 1월 8일자 신문을 보고 천황을 죽이지 못한 사실이 극히 불쾌했지만 여러 동지들은 오히려 나를 위로하였다. 그들은 일왕이 즉사한 것만은 못하나 정신적으로 우리아니니 일본의 신성불가침인 천황을 죽였다며 이른바 정신승리를 주장했다. 폭살 테러의 실패 원인은 이봉창이 천황의 마차를 혼동했고 아울러 폭탄 성능이 살상력을 결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폭탄을 천황의 마차에 정확히 투척했다 해도 천황을 폭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김구는 폭탄의 성능과 관련해 폭탄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경험이 있는데 6에서 7칸 거리 내의 물건을 모두 파괴하는 위력이 있는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같은 언급은 김구가 당초에 천황을 폭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실제로 1932년 1월 18일 예심 판사가 폭탄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폭탄 감정서에 따르면 내부에 충전하는 폭약은 폭발력이 약한 흑연화약인 반면
탄체의 강도는 지나치기 때문에 폭렬에 따른 파편이 너무 큼직큼직해서 살상 위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한편 김홍일은 김구와 협의해서 폭살 테러에 사용할 폭탄을 선택했다. 100m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표적물을 보통 수류탄을 던져서 실수 없이 명중시키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거듭한 끝에 약간 구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보통 수류탄 대신에 마미 수류탄을 구해서 이 동지한테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증언했다. 바꾸어 말하면 김홍일은 폭발력이 약하지만 중량이 가벼워 멀리까지 투척할 수 있고 불발탄도 없고 휴대하기가 간편한 이점 때문에 마미탄을 선택했다. 김홍일의 실감나는 증언을 고려하면 이봉창 테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김구는 마미탄을 사용해서는 결코 천황을 폭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김홍일의 제안을 승낙했다. 따라서 폭살 테러와 자폭 테러에 나서는 이봉창에게 마미탄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애당초 김구에게 천황 폭살에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폭살 의지가 확고했다면 결코 살상력을 결여한 마미탄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구가 폭살 및 자폭 테러를 예정하는 이봉창에게 공판 때의 주의사항을 하달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김구는 이봉창을 소모품으로 삼아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중국 사회의 반응을 가늠하고자 터무니없는 천황 폭살 테러를 사주한 것은 아닐까? 혹은 천황 폭살의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그 후폭풍을 가늠해보고자 이봉창의 폭살 테러를 사주했던 것은 아닐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봉창의 폭살 테러는 중일 관계를 이간질하는 정신승리 이상의 정치적 효과를 발휘했다. 김구는 이봉창 테러를 통해서 항일 테러의 새로운 선택지를 확인했고 이를 경험 삼아 1932년 4월 윤봉길 폭살 테러를 실행하게 되었다.